특전사 707 특임단 대위 출신의 여군이 한 남고에 부임을 했고 학생들의 반항과 성희롱에 충격을 받고 그들을 모두 정신개조와 참교육을 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끄럽고 가장 문제 많기로 소문난 독고고등학교. 홀로 외롭게 우뚝 솟아라라는 거창한 교훈은 독고다이, 즉 제멋대로 살라는 뜻으로 변질된 지 오래였다. 복도를 질주하는 오토바이 소리가 아침 교가를 대신하고 담벼락 너머로 날아드는 담배꽁초가 교화인 개나리를 뒤덮는 곳. 이곳에 오늘 새로운 기간제 교사가 부임했다. 2학년 3반의 문이 열리고 차유리가 들어섰다. 맑은 유리라는 이름과 달리 그녀의 분위기는 티타늄 합금처럼 단단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질끈 묶어 올린 머리, 몸에 딱 맞는 단정한 정장 차림. 그 어떤 장신구도 없이 오직 그녀의 존재감만으로 교실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반갑다. 오늘부터 1년간 너희와 함께할 담임 차유리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이상하게도 교실 끝까지 명확하게 전달되었다. 그러나 2학년 3반은 독고고 중에서도 최악의 폐기물 처리장으로 불리는 곳이었다. 그들의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오, 이번엔 여자네. 그것도 좀 반반한데? 교실 맨 뒷자리 2학년 3반의 왕으로 군림하는 황태산이 다리를 책상 위에 꼬아 올린 채 노골적인 시선을 보내며 말했다. 190cm에 육박하는 거구와 운동으로 다져진 근육, 험악한 인상은 그가 왜 이 교실의 지배자인지를 증명했다. 그의 옆에는 행동대장 격인 박용식과 모든 상황을 스마트폰으로 찍어대는 이준호가 킬킬거리며 앉아 있었다. 차유리는 황태산을 물끄러미 응시했다. 보통의 신임 교사라면 당황하거나 분노하거나 혹은 겁을 먹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에는 그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마치 곤충학자가 새로운 표본을 관찰하는 듯한 지극히 무감정한 시선이었다. 황태산. 키 188cm, 체중 92kg. 유도 특기생이었으나 잦은 폭력 사건으로 선수 자격 박탈. 교내 폭력 서클 독사의 리더. 맞나? 교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황태산의 미간이 꿈틀거렸다. 자신의 신상 정보가 그것도 저렇게 정확하게 첫날 부임한 교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처음 겪는 일이었다. 뭐야, 이 여자? 뒷조사라도 했어? 이준호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차유리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이준호. 불법 스포츠 토토 및 교내 가십거리 유포. SNS 계정 독고고 대나무숲의 실질적인 운영자. 내가 틀렸나? 이번엔 이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차유리는 다시 교실 전체를 천천히 훑었다. 그녀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학생들은 자신도 모르게 움츠러들었다. 그녀는 지난 며칠간 2학년 3반 28명 전원의 학생 기록부를 단순한 텍스트가 아닌 적군 데이터처럼 분석하고 외워버린 상태였다. 첫날이니 길게 말하지 않겠다. 내 교실에선 3가지만 지킨다. 그녀는 분필을 들어 칠판에 망설임 없이 3문장을 썼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것. 타인의 신체와 정신에 해를 가하지 말 것. 수업 시작 종이 울리면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을 것. 이상이다. 질문 있나? 정적이 흘렀다. 그 누구도 섣불리 입을 열지 못했다. 차유리의 첫 등장은 분명 강렬했다. 하지만 이곳은 독고고. 강렬한 교사는 이전에도 있었다. 그들의 말로는 비참했다. 학생들은 잠시 숨을 죽였을 뿐 새로운 사냥감을 어떻게 요리할지 머릿속으로 계산하기 시작했다. 질문 없으면 수업 시작한다. 차유리가 교과서를 펴는 순간 교실 뒤편에서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종이 뭉치가 날아와 그녀의 어깨에 맞았다. 황태산이 던진 것이었다.
교실 안에서 폭소가 터져 나왔다. 이것이 그들의 방식이었다. 상대를 시험하고 무너뜨리고 결국 굴복시키는 것. 차유리는 어깨에 맞은 종이 뭉치를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그것을 주워 펼쳤다. 안에는 꺼져라는 두 글자가 적혀 있었다. 그녀는 종이를 다시 곱게 접어 교탁 위에 올려놓았다. 마치 중요한 서류라도 되는 것처럼. 수업 방해 행위. 황태산 벌점 1점.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다. 황태산은 어이가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벌점? 야, 장난하냐? 그깟 벌점이 무서워서 내가 이럴 것 같아? 규칙은 규칙이다. 규칙? 여기서 규칙은 나야 알아들어? 황태산이 자리에서 일어나 성큼성큼 차유리에게 다가왔다. 위압적인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뒤덮었다. 학생들은 숨을 죽이고 이준호는 신나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켰다. 신임 여교사가 첫날 만에 무너지는 대박 영상을 건질 기회였다. 황태산은 교탁을 주먹으로 쿵 내리쳤다. 먼지가 피어올랐다. 선생님. 좋게 말할 때 그냥 인형처럼 앉아만 있다가쇼. 우리가 뭘 하든 신경 끄고. 괜히 우리 심기 건드려서 좋을 거 없으니까. 특히 그렇게 예쁜 얼굴 망가지면 슬프잖아.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자 성적인 희롱이 섞인 조롱이었다. 차유리는 고개를 들어 바로 눈앞에 황태산을 올려다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그녀의 눈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심해처럼 고요했다. 그 고요함이 황태산을 알 수 없는 불쾌감에 휩싸이게 했다. 내 얼굴 걱정해주는 건 고맙군. 하지만 내 걱정보다 내 미래를 걱정하는 게 더 현명할 거다. 황태산. 차유리는 교탁 서랍에서 출석부를 꺼내들었다. 그리고는 황태산의 이름 옆에 작은 별표를 그렸다. 그것은 군대 시절 그녀가 특별관리 대상을 표시하던 방식이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다만 학생들은 아직 자신들이 상대해야 할 적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있을 뿐이었다. 수업 종료 종이 울릴 때까지 교실은 아수라장이었다. 욕설이 오갔고 의자를 끄는 소음이 가득했으며 대놓고 스마트폰 게임을 하는 학생들로 가득했다. 차유리는 그 모든 것을 묵묵히 지켜보며 자신의 작전 계획을 머릿속으로 수정하고 또 수정했다. 이곳은 아프간의 고산지대나 소말리아의 해안가보다 더 예측 불가능하고 더 위험한 전장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단 한 번도 전투에서 패배해 본 적 없는 지휘관이었다. 차유리의 조용한 전쟁은 2주간 계속되었다. 그녀는 소리치지 않았고 학생들을 체벌하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교실에 들어와 수업을 시작했고 학생들의 모든 일탈 행위를 출석부 뒤편에 날짜와 시간,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그리고 상황을 육하원칙에 따라 건조하게 기록할 뿐이었다. 학생들은 처음에는 그녀의 무반응을 즐겼다. 그 어떤 자극에도 평정을 잃지 않는 모습은 오히려 그들의 승부욕을 자극했다. 조롱의 수위는 날이 갈수록 높아졌다. 칠판에 그녀를 향한 음담 패설이 적혀 있는 것은 일상이 되었고 수업 중 외부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황태산과 그의 무리가 있었다. 선생님, 애인이랑은 진도 어디까지 나갔어요? 결혼은 하셨나? 우리 태산이 형 어때요? 밤의 황제인데. 박용식의 저질스러운 농담에 교실은 웃음바다가 되었다. 차유리는 그저 박용식의 이름 옆에 성희롱성 발언이라고 기록했다. 그녀의 인내는 강철 같았지만 그 인내가 무한한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이 스스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그래서 누구도 그녀의 방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결정적 순간을. 그 순간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그날은 점심시간이었다. 2학년 3반의 공식 빵 셔틀이자
학폭 피해자인 김민우가 매점에서 빵과 우유를 사들고 교실로 돌아오고 있었다. 김민우는 존재감 없는 아이였다. 작은 키, 마른 체구, 어두운 표정. 그는 황태산 무리의 오랜 장난감이었다. 어이 김민우. 내 건. 복도에서 황태산이 팔짱을 낀 채 길을 막아섰다. 김민우는 잔뜩 겁에 질린 얼굴로 자신이 사온 초코우유 하나를 내밀었다. 여기 있습니다, 태산아. 내가 이거 사오랬냐? 황태산은 김민우의 손에 들린 흰 우유를 빼앗아 들었다. 난 오늘 담백한 게 당기네. 그때 점심 식사를 마치고 교실로 돌아오던 차유리가 그 광경을 목격했다. 그녀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아졌다. 황태산. 내 물건은 내가 사. 남의 것 빼앗지 말고. 차유리의 목소리에 황태산과 그 무리가 고개를 돌렸다. 황태산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렸다. 아, 선생님 오셨어요? 마침 잘 됐네. 요즘 애들 교육은 어떻게 시켜야 할지 제가 직접 보여드리려고요. 황태산은 차유리를 향해 보란 듯이 김민우의 멱살을 잡았다. 야, 김민우. 똑바로 안 해? 내가 사오라고 한 걸 까먹어? 미안해, 태산아. 내가 깜빡했어. 선생님 앞이라고 봐줄 줄 알았냐? 그 손 놔. 차유리가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다.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아직은 교사의 영역에 있었다. 하지만 황태산은 이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 자신에게 대항하는 교사, 겁에 질린 먹잇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구경꾼들. 완벽한 무대였다. 놓으라면 놓을 줄 알았어요? 선생님. 이건 저희끼리의 우정 다지기 같은 거라고요. 신경 끄시죠. 폭력을 우정으로 포장하지 마라. 폭력? 아, 폭력이 뭔지 보여줘요. 바로 그 순간이었다. 황태산은 김민우의 멱살을 놓고 들고 있던 흰 우유갑을 열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바로 앞에 서 있는 차유리의 머리 위로 우유를 쏟아부었다. 싸우. 복도에 있던 모든 학생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시간은 멈춘 듯 했다. 하얀 우유가 그녀의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려 맑은 이마와 굳게 담은 입술을 적셨다. 정장 재킷의 어깨 부분이 하얗게 얼룩졌다. 비릿한 우유 냄새가 진동했다. 이준호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녹화하고 있었다. 미친 선생 참교육하는 독고고 황태산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벌써 머릿속에 떠올랐다. 황태산은 자신의 행동에 스스로도 놀란 듯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승리감에 도취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차유리가 울부짖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혹은 무력하게 주저앉을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차유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우유가 뚝뚝 떨어지는 얼굴로 황태산을 응시했다. 분노도 슬픔도 굴욕감도 아니었다. 그녀의 눈에 서린 것은 차갑고 예리한 마치 잘 벼려진 칼날 같은 빛이었다. 그것은 적개심이었다. 전장에서 수없이 마주했던 상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기 직전의 포식자가 드러내는 순수한 적이. 교실 안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학생들은 본능적으로 느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자신들이 건드린 것은 그냥 기간제 여교사가 아니라는 것을. 차유리는 아주 천천히 손을 들어 얼굴을 닦았다. 그리고는 황태산을 지나쳐 겁에 질려 벽에 붙어 서 있는 김민우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 김민우의 멱살을 잡혔던 옷 부분을 털어주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괜찮다. 그 한마디는 김민우뿐만 아니라 복도에 있는 모두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황태산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알겠다. 그녀는 그 말만 남기고 교무실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등은 조금도 굽어있지 않았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꼿꼿하고 단단해 보였다.
우유로 얼룩진 그녀의 뒷모습은 패배자의 것이 아니라 마침내 작전 개시의 명분을 얻은 지휘관의 모습이었다. 황태산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 했던 오만함은 사라지고 정체 모를 불안감이 심장을 옥죄어왔다. 그가 쏟아부은 것은 단순한 우유가 아니었다. 그것은 봉인되어 있던 야수의 목줄을 스스로의 손으로 끊어버린 것과 같았다. 교무실 문이 열리고 차유리가 들어섰을 때 동료 교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우유로 엉망이 된 그녀의 모습은 누가 봐도 학생에게 험한 일을 당했음을 짐작게 했다. 차 선생님, 괜찮으세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학생 주임인 박 부장이 달려와 소리쳤다. 교감은 얼굴을 찌푸리며 혀를 찼다. 교장은 골치 아픈 일이 또 터졌다는 듯한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또 2학년 3반 놈들 짓이죠? 내가 저놈들 그냥 두면 안 된다고 했잖습니까? 박 부장이 분통을 터뜨렸지만 차유리는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그리고 박 부장님. 잠시 시간 괜찮으시겠습니까? 교장실에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침착했다. 마치 방금 끔찍한 봉변을 당한 사람이 아닌 중요한 안건을 보고하러 온 사람처럼. 잠시 후 무거운 공기가 흐르는 교장실. 교장과 교감, 박 부장이 소파에 앉아 있었고 차유리는 그들 앞에 꼿꼿이 서 있었다. 그녀는 아직 우유 자국이 남은 옷을 갈아입지도 않은 상태였다. 그것은 의도된 것이었다. 이 참상의 증거를 눈앞에 남겨두기 위함이었다. 차 선생님, 일단 진정하고 가해 학생은 누구인지. 교장이 말을 꺼냈지만 차유리는 한 손을 들어 제지했다. 가해 학생은 황태산입니다. 목격자는 복도에 있던 학생 전원이며 이준호 학생이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아마 곧 SNS에 올라올 겁니다. 그녀의 보고는 군더더기 없이 정확했다. 이런 미친놈들을 봤나? 당장 학부모 소환하고 선도위원회 열어서 퇴학시켜야 합니다. 박 부장이 흥분해서 외쳤다. 그러나 교장은 달랐다. 황태산의 아버지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멤버이자 지역 유지였다. 그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은 학교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박 부장, 진정하게. 일단은 차 선생님. 마음고생이 심했겠지만 이번 일은 잘 타일러서. 교장이 말을 흐리는 순간 차유리가 입을 열었다. 교장 선생님. 저는 이 일을 문제 삼아 황태산 학생을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차유리는 가방에서 서류철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서류철의 표지에는 2학년 3반 정상화 작전 계획서 인간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적혀 있었다. 저는 오늘부로 2학년 3반에 대한 모든 권한을 저에게 위임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교장실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식었다. 모든 권한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교감이 되물었다. 말 그대로입니다. 2학년 3반의 생활지도, 상담, 심지어 교과 과정 편성에 대한 일정 부분의 자율권까지. 이 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2학년 3반에 관한 한 그 어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을 완전한 재량권을 달라는 뜻입니다. 차 선생님, 그건 학교 시스템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기간제 교사에게 그런 권한을. 교장의 말은 타당했다. 하지만 차유리는 기다렸다는 듯 다음 서류를 꺼내 보였다. 그것은 그녀의 인사기록 카드 사본이었다. 성명 차유리 최종 계급 육군 대위 전역 부대 제707 특수임무대대. 세 사람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707특임대. 테러 진압과 비밀 작전을 수행하는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그곳에 그것도 장교 출신. 눈앞에 가녀려 보이는 여교사와 도무지 연결되지 않는 이력이었다. 저는 국가로부터 가장 통제 불가능한 집단을 통제하고
불가능한 임무를 완수하도록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제 눈에 2학년 3반 학생들은 교화 불가능한 불량 학생들이 아니라 잘못된 시스템 속에서 생존 방식을 터득한 민간인 미수복 지역의 적대 세력과 같습니다. 그녀의 비유는 기괴했지만 설득력이 있었다. 기존의 방식, 즉 선도위원회, 상담, 봉사활동 등은 이들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지난 수년간 증명되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처벌이 아니라 재구축 레이어 빌딩입니다. 신체와 정신의 한계 경험을 통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팀 단위 활동을 통해 책임감과 협동의 가치를 깨닫게 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박 부장이 마른 침을 삼키며 물었다. 세부 계획은 여기 있습니다. 차유리가 내민 계획서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1단계 신체 재구축 매일 아침 영교시, 전술 체력 단련 실시, 구보, 서킷 트레이닝, 참호 격투 등. 2단계 정신 재구축 군대식 점호 및 내무 생활 규칙 도입, 언어 순화 교육 및 완전한 상벌점제 시행. 3단계 관계 재구축 분대 단위팀 프로젝트 수행. 학급 내 약자 보호 및 공동 책임 제재. 최종 목표 교내 봉사 서클 수호대 창설 및 자발적 운영. 이건 그냥 군대잖습니까?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교감이 기겁하며 말했다. 그래서 동의가 필요합니다. 차유리는 마지막 서류를 내밀었다. 그것은 특별 교육 프로그램 위임 동의서였다. 오늘 중으로 2학년 3반 전체 학부모를 소집해 주십시오. 제가 직접 설명하고 동의를 얻겠습니다. 만약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거나 학교 측에서 최종적으로 불허하신다면 저는 조용히 사직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대신 제가 가진 지난 2주간의 기록과 오늘 촬영된 동영상 원본은 교육청과 언론사에 제보할 겁니다. 교사의 인권과 교권이 독고고에서 어떻게 짓밟히고 있는지, 학교는 그것을 어떻게 방관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것은 부탁이 아닌 최후 통첩이었다. 교장, 교감, 박 부장은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선택지는 두 개였다. 정체불명의 특수부대 출신 여교사에게 학교의 시한폭탄을 맡겨보거나 아니면 학교 전체가 날아갈 스캔들을 감당하거나. 교장은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그의 눈에 비친 차유리는 더 이상 우유를 뒤집어 쓴 불쌍한 기간제 교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적진의 심장부에서 작전 승인을 요청하는 냉철하고 두려움 없는 지휘관이었다. 오늘 저녁 7시 2학년 3반 학부모 긴급 총회를 소집하겠습니다. 설득은 차 선생님의 몫입니다. 마침내 교장의 입에서 승인이 떨어졌다. 차유리는 말없이 고개를 숙여 보였다. 그리고는 교장실을 나섰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이제 첫 번째 관문이 열렸다. 학부모라는 어쩌면 학생들보다 더 상대하기 힘든 이들을 상대로 한 두 번째 전투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저녁에 있을 브리핑의 시뮬레이션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전쟁은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7시 독고 고등학교 2학년 3반 교실은 전운이 감돌았다. 학생들의 책상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들의 부모였다. 교실의 공기는 낮의 혼돈과는 다른 무겁고 날카로운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부모들의 얼굴에는 의혹, 불만 그리고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자신의 아이가 연루된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강제로 소집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불쾌하다는 듯 몇몇은 노골적으로 팔짱을 끼고 굳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중 가장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는 이는 단연 황태산의 아버지 황진규 의원이었다. 지역구 시의원이자 학교 운영위원인 그는 상석이나 다름없는 교탁 바로 앞자리에 앉아 차가운 눈으로 주변을 훑고 있었다.
그의 옆에 앉은 아내는 값비싼 옷과 보석으로 치장했지만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반면 교실 뒤편 구석에는 김민우의 어머니가 초라한 행색으로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그녀는 다른 학부모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닿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듯 보였다. 교실 문이 열리고 차유리가 들어섰다. 낮과 달리 말끔한 정장으로 갈아입었지만 그녀의 분위기는 더욱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녀는 교탁 앞에 서서 28명의 학부모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마치 전장의 지형을 살피는 지휘관처럼. 바쁘신 와중에 긴급 총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학년 3반 담임 차유리입니다. 인사가 끝나자마자 황진규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차 선생님이라고 했소? 본론부터 얘기합시다. 우리 애들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이렇게 다짜고짜 불러 모은 이유가 뭐요? 그의 목소리에는 상대를 아래로 보는 오만함이 배어 있었다. 차유리는 그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님. 아주 심각한 문제가요. 그녀는 말없이 노트북을 빔 프로젝터에 연결했다. 교실 앞 하얀 스크린에 낮에 복도에서 벌어졌던 영상이 나타났다. 황태산이 김민우의 멱살을 잡고 자신에게 우유를 쏟아붓는 장면. 이준호가 촬영한 날 것 그대로의 영상이었다. 소리는 없었지만 그 폭력성과 모욕적인 상황은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교실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학부모들은 스크린과 차유리를 번갈아 보며 경악했다. 황진규 의원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다가 이내 굳어졌다. 이게 대체. 한 학부모가 말을 잇지 못했다. 차유리는 영상을 정지시켰다. 우유가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흐르는 바로 그 장면에. 이것이 오늘 독고고 2학년 3반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학부모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거기에는 지난 2주간 그녀가 기록한 모든 일탈 행위들이 날짜와 시간, 관련 학생의 이름과 함께 상세히 적혀 있었다. 언어폭력, 수업방해, 교사 희롱, 약한 학생에 대한 괴롭힘. 그것은 단순한 학생 기록부가 아니라 한 교실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를 보여주는 범죄 기록에 가까웠다. 이게 다 사실이란 말이오? 이준호의 아버지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제 아들은 우리 준호는 저런 애가 아닙니다. 아드님은 이 모든 상황의 방관자이자 폭력을 가십거리로 소비한 공모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대부분의 학부모님들 자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유리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아 더욱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학부모들의 웅성거림이 커졌다. 바로 그때 황진규 의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지금 우리 애들을 전부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거요? 그리고 내 아들 태산이가 저런 짓을 했다는 증거가 저 영상 하나뿐이지 않소. 선생이 학생을 도발했거나 뭔가 원인 제공을 했을 수도 있는 일이지. 전형적인 책임 전가였다. 차유리는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다. 그렇게 생각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황태산 학생을 포함한 그 누구의 처벌도 원치 않습니다. 선도위원회도 경찰 신고도 하지 않겠습니다. 뭐요? 황진규 의원은 물론 다른 학부모들도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대신 저는 이 아이들을 교육하고자 합니다. 망가진 것을 바로잡고 인간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존중과 책임감을 가르치려 합니다. 그녀는 스크린에 인간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제목을 띄웠다. 그리고는 군대식 훈련과 통제, 완전한 상벌점제를 골자로 하는 충격적인 계획을 담담하게 설명해 나갔다. 학부모들은 처음에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나중에는 경악스러운 표정으로 그녀의 설명을 들었다. 미쳤군. 이건 교육이 아니라 학대요. 내 아들을 군홧발로 짓밟겠다는 소리 아니오. 절대 동의 못해. 황진규 의원이 길길이 날뛰었다.
다른 학부모들도 동요하며 말도 안 돼. 어떻게 애들한테 저런 짓을 이라며 수군거렸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교육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술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사회성 괴사라는 심각한 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머지않아 사회로부터 격리되거나 평생 범죄자의 낙인을 지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 기록들을 보십시오.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사회에서 똑같은 행동을 했다면 어떤 결과가 따랐을 것 같습니까? 그녀는 폭행, 협박, 모욕, 갈취 등의 단어들을 짚으며 각각의 행위가 성인에게 적용될 경우 어떤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를 설명했다. 학부모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저는 이 아이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려는 겁니다. 진짜 세상의 냉혹함을 학교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미리 체험하게 해주는 겁니다. 땀의 가치, 책임감의 무게, 동료를 존중하는 법을 몸으로 배우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차유리는 특별 교육 프로그램 위임 동의서를 마지막으로 나누어 주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동의서에 서명하시면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꿔놓겠습니다. 만약 거부하신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제가 가진 모든 자료와 영상 원본을 가지고 정식 절차를 밟겠습니다. 폭행죄로 황태산 학생을 고소하고 교육청에 독고고의 실태를 고발할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학생기록부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주홍글씨가 새겨지겠죠. 어느 쪽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길인지 현명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외통수였다. 교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학부모들은 손에 쥔 동의서와 차유리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진심이었다. 그때 구석에 앉아있던 김민우의 어머니가 떨리는 손을 들었다.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우리 민우 매일 밤 꿈에서 맞고 온다고 울었어요. 차라리 저렇게라도 해서 아무도 우리 애를 건드리지 못하게 될 수만 있다면 저는 뭐든지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녀의 울먹임은 다른 학부모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내 아이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 그리고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교실 전체에 퍼져나갔다. 하나둘 펜을 들어 서명하기 시작했다. 황진규 의원은 부들부들 떨며 차유리를 노려봤지만 대세가 기울었음을 직감했다. 아들의 폭행 영상이 언론에 공개되는 것보다는 저 미친 여자에게 잠시 맡기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 그는 결국 치욕스러운 표정으로 동의서에 거칠게 서명했다. 마지막 한 명까지 서명을 마친 동의서를 모두 거두어들인 차유리는 학부모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자녀분들을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속드립니다. 1년 뒤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아이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확신이 담겨 있었다. 전쟁의 서막이 올랐고 그녀는 가장 중요한 첫 전투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 다음 날 아침 2학년 3반 교실. 전날 밤 부모들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로 교실은 벌써부터 술렁이고 있었다. 대부분은 설마 진짜 하겠어? 부모님들도 미쳤지, 저런 걸 동의하게라며 비웃는 분위기였다. 황태산은 특히 더 오만했다. 아버지가 결국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야, 그 여자 오면 아주 제대로 들이받아 버리자. 부모님 사인받았다고 진짜 우리가 굽힐 줄 아나? 황태산의 선동에 아이들이 동조하며 킬킬거렸다. 그러나 교실 문이 열리고 차유리가 들어서는 순간 모든 웃음소리가 멎었다. 그녀는 어제의 단정한 정장 차림이 아니었다. 머리는 군인처럼 단정하게 망으로 감쌌고 몸에는 활동성을 극대화한 검은색 택티컬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다. 교사용 슬리퍼 대신 바닥을 단단하게 움켜쥘 듯한 군용 전술화를 신고 있었다.
어제의 교사 차유리는 사라지고 707특임대 지휘관차 대위가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어제보다 한층 더 차갑고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교실 뒤편에 놓인 거대한 더플백을 가리켰다. 지금부터 5분 준다. 그 안에 든 활동복으로 갈아입고 운동장 중앙에 집합한다. 시간 어길 시 연대 책임으로 페널티가 부여된다. 시작. 그녀가 손목시계의 스톱워치를 누르자 삐그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다. 학생들은 어안이 벙벙해서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다. 뭐하냐 니들. 진짜 저 여자가 하자는 대로 할 거야? 황태산이 비웃으며 의자에 등을 기댔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1분이 흘렀다. 차유리는 말없이 교탁 위에 있던 서류 뭉치, 즉 부모들의 동의서를 들어보였다. 너희의 법적 보호자들은 나에게 특별 교육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했다. 나의 지시는 이제 학교의 공식적인 지시고 이를 어기는 것은 교칙 위반이 아닌 너와 너희 부모님 그리고 나 사이의 계약 위반이다. 계약 위반 시의 페널티는 여기 명시되어 있다. 그녀는 칠판에 썼다. 지시 불이행 시 페널티 불응자 1인당 전체 인원 8구표표기 50회 추가. 10초 지연마다 10회씩 누적. 푸하. 웃기지 마. 누가 그딴 걸 해. 박용식이 소리치며 책상을 찼다. 현재 1분 30초 경과. 불응자 28명. 기본 페널티 1400회. 시간 지연 페널티 90회. 총 8구표표기 1490회. 차유리는 숫자를 계산할 뿐 감정의 동요가 없었다. 학생들은 여전히 이게 현실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갔다. 야, 황태산. 진짜 괜찮은 거 맞냐? 몇몇 학생들이 불안한 듯 물었다. 황태산은 자존심이 상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걱정 마. 저 여자가 뭘 어쩔 건데. 우리를 때리기라도 하겠어? 황태산은 차유리에게 성큼성큼 다가갔다. 어제처럼 위압적인 분위기를 만들려 했다. 선생님, 장난이 좀 심한 거 아니야? 우리가 진짜 그딴 걸 할 것 같아? 차유리는 대답 대신 황태산의 손목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눈으로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빨랐다. 황태산이 피할 틈도 없이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손목 안쪽의 급소를 정확하게 움켜쥐었다. 악! 황태산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뼈를 으스러뜨릴 듯한 고통에 190cm의 거구가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그저 손목을 잡고 있을 뿐인데 황태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바닥을 뒹굴었다. 특수부대에서 사용하는 최소한의 힘으로 상대를 완벽하게 무력화시키는 제압술이었다. 나는 너희를 때리지 않는다. 다만 내 지시에 따르도록 도울 뿐이다. 4분 남았다. 교실은 공포로 얼어붙었다. 왕으로 군림하던 황태산이 저항조차 못하고 단번에 제압당하는 모습은 그 어떤 협박보다 효과적이었다. 학생들은 허둥지둥 더플백으로 달려가 옷을 꿰어 입기 시작했다. 고통에서 풀려난 황태산은 굴욕과 분노로 몸을 떨며 결국 활동복으로 갈아입었다. 정확히 5분 뒤 28명의 학생들이 어색한 활동복 차림으로 운동장 중앙에 서 있었다. 그들의 앞에는 산처럼 차유리가 서 있었다. 첫날이니 간단한 체력 측정부터 시작한다. 3km 구보. 전원 열외 없다. 3km요? 미쳤어요? 누군가 비명을 질렀지만 차유리의 싸늘한 시선에 입을 다물었다. 선두와 후미의 간격이 50m 이상 벌어지거나 대열을 이탈하는 자가 생길 경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질문 있나? 질문은 없었다. 아니, 할 수 없었다. 출발. 구보가 시작되었다. 평생 운동이라고는 해본 적 없는 학생들은 500m도 못 가서 나가떨어지기 시작했다. 숨은 턱까지 차올랐고 옆구리는 칼로 찌르는 듯 했다. 대열 이탈.
처음부터 다시. 차유리의 무정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학생들은 절망했다. 서로를 원망하고 욕하기 시작했다. 야, 너 때문에 다시 뛰잖아. 내가 더 느렸거든, 돼지 새끼야. 동료를 폄하하는 발언, 페널티 추가. 전원 스쿼트 100회 실시. 그들에게 연대 책임이라는 개념은 끔찍한 악몽이었다. 그렇게 다시 뛰고 멈추고 페널티를 수행하기를 수십 번. 마침내 해가 중천에 떴을 때 28명의 학생들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흙바닥 위에 시체처럼 널브러져 있었다. 황태산조차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폐부는 찢어질 듯 아팠고 온몸의 근육은 비명을 질렀다. 차유리는 그들을 무감정하게 내려다보았다. 오늘 오전 훈련 끝. 점심 먹고 오후 수업 준비해라. 내일 아침에는 10분 일찍 집합한다. 그녀는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섰다. 학생들은 흙바닥에 누워 자신들이 패배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이것은 장난이 아니었다. 진짜 전쟁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첫 전투에서 처참하게 깨졌다. 인간 만들기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일주일. 2학년 3반은 지옥 그 자체였다. 매일 아침은 지옥의 체력 훈련으로 시작되었다. 구보, 버피 테스트, 타이어 끌기. 차유리는 매일 다른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한계를 시험했다. 교실에서는 모든 것이 군대식이었다. 수업 시작 전 차렷, 선생님께 경례. 구호는 기본이었고 수업 중 조는 학생은 즉시 교실 뒤편에 서서 수업을 들어야 했다. 스마트폰은 아침에 일괄 수거했고 쉬는 시간에도 잡담 대신 다음 수업을 준비해야 했다. 학생들의 저항은 집요하고 교묘해졌다. 황태사는 대놓고 반항하는 대신 태업을 지시했다. 체력 훈련 때는 일부러 느리게 뛰었고 청소 시간에는 보이지 않는 곳을 더럽혔다. 박용식은 훈련 중 앓는 소리를 내며 쓰러져 꾀병을 부렸다. 이준호는 몰래 숨긴 소형 녹음기로 차유리의 목소리를 녹음하며 아동 학대의 증거를 모으려 했다. 하지만 차유리는 그들의 모든 수를 꿰뚫고 있었다. 황태산. 오늘 목표 시간 초과. 너 때문에 전체가 30분 추가 훈련이다. 동료들이 널 어떻게 생각할까? 그녀는 황태산의 권력이 공포에 기반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 공포를 원망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그녀의 전략이었다. 아이들은 황태산을 향해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박용식. 꾀병 부릴 힘이 남았나 보군. 앰뷸런스를 불러줄까? 아니면 남들 쉴 때 혼자 운동장 5바퀴를 더 돌겠나? 꾀병은 통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큰 고통으로 돌아왔다. 이준호의 녹음기는 다음 날 아침 그의 책상 위에 박살난 채로 놓여 있었다. 어떻게 찾아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차유리는 당근과 채찍을 교묘하게 사용했다. 그녀는 학생들을 4개의 분대로 나누고 모든 평가를 분대 단위로 진행했다. 훈련 목표를 가장 먼저 달성한 분대는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매점에서 간식을 사 먹을 수 있는 포상을 받았다. 반면 가장 꼴찌를 한 분대는 화장실 청소나 운동장 정리를 도맡아 해야 했다. 나 하나쯤이야는 통하지 않았다. 나의 실수가 동료의 피해로 이어졌다. 반대로 동료의 도움이 나의 성공이 되기도 했다. 아이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서로의 눈치를 보고 서로를 독려하고 때로는 서로를 원망하며 팀이라는 개념을 몸으로 배우기 시작했다. 변화의 첫 균열은 의외의 곳에서 시작되었다. 그날은 10kg 군장을 메고 학교 뒷산을 오르는 훈련이었다. 가장 약골이었던 김민우가 결국 대열에서 뒤처지기 시작했다. 숨을 헐떡이며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다. 이전 같았으면 모두가 그를 비웃으며 버리고 갔을 것이다. 2분대 뒤처진 분대원 발생. 노맨 레프트 비하인드. 어떻게 할 건가?
차유리의 무전기에서 나온 목소리가 이분대 분대장인 박용식의 귀에 꽂혔다. 박용식은 황태산의 오른팔이었고 김민우를 가장 많이 괴롭혔던 학생 중 하나였다. 그는 욕을 중얼거리며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여기서 김민우를 버리고 가면 분대 전체가 페널티를 받는다는 것을 알았다. 젠장야, 너희 둘 나랑 같이 가. 김민우 끌고 와. 박용식은 마지못해 분대원 2명을 데리고 뒤처진 김민우에게 달려갔다. 야, 똑바로 못해? 너 때문에 우리만 이게 무슨 고생이야. 그는 퉁명스럽게 소리치면서도 김민우의 군장을 대신 들어 어깨에 맸다. 그리고 다른 2명은 김민우의 양팔을 부축했다. 김민우는 처음 겪는 상황에 어안이 벙벙했다. 자신을 괴롭히던 아이들이 지금 자신을 돕고 있었다. 비록 입은 거칠었지만 그들의 손길은 분명 자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훈련을 모두 마치고 녹초가 된 아이들은 처음으로 꼴찌 없는 완주에 성공했다. 차유리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사비로 아이스크림을 한 박스 사왔다. 오늘 훈련 모두 수고했다. 먹어도 좋다. 아이들은 허겁지겁 아이스크림을 입에 물었다. 꿀맛이었다. 땀 흘린 뒤에 먹는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맛있는지 처음 알았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흑투성이의 땀범벅인 얼굴. 그 얼굴들 속에서 아주 희미한 동질감이라는 싹이 트고 있었다. 황태산은 그 모습을 멀리서 홀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아이스크림을 받지 않았다. 자신의 제국에 균열이 가고 있음을 느꼈다. 아이들은 더 이상 자신의 말 한마디에 절대 복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차유리의 규칙과 분대의 생존을 먼저 생각했다. 그는 고립되고 있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그 고립감이 더 견디기 힘들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뭔가 이 판을 뒤엎을 다른 방법이 필요했다. 육체적인 훈련이 한 달을 넘어가자 학생들의 몸은 거짓말처럼 변해갔다. 군살은 사라지고 단단한 근육이 붙었다. 더 이상 아침 구보에서 낙오하는 학생은 없었다. 그들의 눈빛에서 초기 반항심과 냉소는 사라지고 끈기와 도끼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러나 차유리는 알고 있었다. 신체의 변화는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진짜 전쟁터는 그들의 마음속 보이지 않는 상처 속에 있었다. 그녀는 새로운 훈련을 도입했다. 전투 후 보고 애프터 액션 리뷰. 매일 훈련이 끝나면 학생들은 그날의 훈련 내용과 자신의 감정, 그리고 동료에 대한 생각을 일지에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힘들었다, 재미있었다 같은 단편적인 소감만 적어냈다. 하지만 차유리는 그 행간에 숨겨진 의미, 반복되는 단어, 특정 동료에 대한 언급 빈도 등을 분석하며 각자의 심리 지도를 그려나갔다. 그녀의 레이더에 가장 먼저 포착된 것은 이준호였다. 이준호의 저항은 교묘했다. 그는 더 이상 대놓고 영상을 찍지 않았다. 대신 그는 차유리의 약점을 잡기 위해 학교 전산망 해킹을 시도하거나 교무실에 몰래 들어가 그녀의 책상을 뒤지는 등 정보전을 펼치고 있었다. 물론 대테러 및 정보전의 전문가였던 차유리에게 그의 모든 시도는 어린애 장난 수준이었다. 그녀는 이준호가 설치한 조악한 녹음기를 3일 전에 이미 발견했지만 모른 척 내버려 두었다. 미끼였다. 결전의 날 차유리는 이준호를 교무실로 불렀다. 다른 교사들이 모두 퇴근한 텅 빈 교무실이었다. 이준호는 자신이 드디어 결정적 증거를 잡았다고 생각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들어섰다. 선생님, 저 부르셨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차유리는 대답 대신 박살난 그의 녹음기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벌점이나 처벌을 주려는 게 아니다. 그냥 대화가 하고 싶어서 불렀다.
차유리는 이준호의 학생기록부를 꺼내 그의 앞에 펼쳐 보였다.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의 화려한 수상 경력과 최상위권의 성적. 그러나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모든 그래프는 수직으로 추락하고 있었다. 그의 부모님은 두 분 다 유명한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였다. 너는 나쁜 학생이 아니야, 이준호. 너는 그냥 외로운 학생이다. 차유리의 나직한 한마디에 이준호의 동공이 흔들렸다. 헛소리 마세요. 제가 외롭다니요? 이 모든 행동들. 자극적인 영상을 찍어 퍼뜨리고 사건을 만들고 남의 비밀을 캐내려 하는 것. 이건 전부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이다. 긍정적인 관심으로 채울 수 없으니 부정적인 관심이라도 받으려는 처절한 비명이지. 내 부모님은 너에게 최고의 아들이 되기를 바라셨겠지. 하지만 내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되자 그들은 너를 방치했다.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을지 몰라도 정서적으로는 고아나 다름없었어. 내가 일으키는 모든 문제는 제발 저 좀 봐주세요라는 너의 구조 신호였다. 내가 틀렸나? 전곡을 찔린 이준호의 방어 기제는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늘 비웃음과 냉소로 가득했던 얼굴에 처음으로 상처받은 아이의 표정이 드러났다.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봐주는 어른을 만나지 못했다. 그의 문제는 늘 성적 하락과 교칙 위반이라는 결과로만 평가받았을 뿐이다. 차유리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는 대신 새로운 임무를 주었다. 그녀는 서랍에서 작은 캠코더 하나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너는 관찰하고 기록하는 데 재능이 있어. 그 재능을 썩히지 마라. 지금부터 너의 임무는 나를 비난할 증거를 찾는 게 아니다. 2학년 3반의 변화를 기록하는 공식 기록병이다. 네. 이 인간 만들기 프로젝트의 모든 과정을 기록해라. 아이들의 땀과 눈물, 갈등과 화해. 그 모든 순간을 너의 시선으로 담아. 이건 단순한 영상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써내려가는 역사가 될 거다. 할 수 있겠나, 이준호? 이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캠코더를 받아들었다. 그것은 그가 늘 사용하던 스마트폰 카메라와는 비교할 수 없이 묵직했다. 단순한 장난이 아닌 책임감의 무게였다.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고 파괴가 아닌 창조를 위한 역할을 부여받았다. 다음 날 아침 훈련 시간. 이준호는 훈련에 참여하는 대신 캠코더를 들고 운동장 구석에 섰다. 그는 렌즈를 통해 자신의 반 친구들을 바라보았다. 땀 흘리며 타이어를 넘고 서로에게 소리치면서도 결국 손을 잡아 이끌어주는 동료들. 이전에는 그저 조롱의 대상이었던 그들의 모습이 렌즈를 통해 보니 전혀 다르게 보였다. 그것은 치열하고 생생하며 경이로운 한 편의 다큐멘터리였다. 이준호는 조용히 녹화 버튼을 눌렀다. 그의 보이지 않던 상처 위로 새로운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했다. 이준호의 변화는 2학년 3반 전체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히 훈련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 변화의 중심에서 황태사는 극심한 고립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제국은 무너졌다. 박용식은 이제 그의 명령보다 분대장의 역할을 우선시했고 다른 아이들은 황태산의 눈치를 보는 대신 차유리의 규칙을 따랐다. 그는 이 모든 변화의 근원인 차유리를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자신의 자리를 되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면 대결,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었다. 어느 날 오후 훈련이 끝난 후 황태산이 모두가 보는 앞에서 차유리의 앞을 막아섰다. 선생님, 저와 대결 한번 하시죠.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황태산의 눈은 분노와 결의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무슨 대결 말이지? 선생님이 그렇게 자랑하는 훈련. 이 학교 뒷산 장애물 코스, 저와 1대1로 시합하시죠.
제가 이기면 이 미친 군대놀이 전부 집어치우고 당장 이 학교에서 떠나십시오. 만약 선생님이 이기면 제가 선생님의 개가 되겠습니다. 어떤 명령이든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교실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건 무모한 도박이었다. 박용식이 다급하게 그의 팔을 붙잡았다. 야, 황태산. 너 미쳤어? 그만둬. 하지만 황태산은 그의 손을 뿌리쳤다. 차유리는 잠시 황태산을 응시했다. 그의 눈에서 패배를 두려워하는 소년이 아닌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어하는 한 마리 늑대를 보았다. 좋다. 받아들이지. 다음 날 2학년 3반 전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기의 대결이 펼쳐졌다. 황태산은 우통을 벗어던져 완벽하게 다져진 근육을 과시했다. 그는 자신이 있었다. 순수한 힘과 체력에 있어서는 저 여자보다 위라고 생각했다. 준비 시작. 이준호의 신호와 함께 두 사람이 동시에 뛰쳐나갔다. 초반은 황태산의 페이스였다. 그는 성난 황소처럼 외나무 다리를 건너고 2m 높이의 수직벽을 가볍게 넘어섰다. 차유리는 무리하지 않고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그의 뒤를 따랐다. 이겨라 황태산. 몇몇 학생들이 무의식적으로 소리쳤지만 예전과 같은 열광적인 분위기는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이 싸움의 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할 뿐이었다. 경기는 중반으로 접어들었다. 타이어 끌기, 포복 전진. 황태산은 여전히 앞서 있었지만 그의 호흡은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다. 반면 차유리는 마치 기계처럼 단 한 치의 낭비도 없는 효율적인 움직임으로 체력을 안배하고 있었다. 승부가 갈린 것은 마지막 코스 10m 높이의 로프 오르기에서였다. 황태산은 먼저 로프를 잡고 성급하게 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지쳐버린 팔의 근육은 그의 몸무게를 감당하지 못했다. 그는 7m 지점에서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매달려 있어야 했다. 그때 차유리가 로프에 도착했다. 그녀는 발을 교차시켜 로프를 단단히 고정하고 팔의 힘을 최소화하며 오직 하체와 코어의 힘으로 꾸준히 일정한 속도로 올라갔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아래를 내려다보는 황태산을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정상에 있는 종을 울렸다. 땡으. 맑은 종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졌다. 승부는 끝났다. 황태산은 힘이 풀린 채 로프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쓰러졌다. 육체적인 패배보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정신적 패배감이 그를 덮쳤다. 그는 흙바닥에 엎드려 일어날 수 없었다. 모두가 침묵하고 있는 그때 차유리가 그의 앞에 걸어와 섰다. 그녀는 승자의 오만한 미소를 짓지 않았다. 그저 쓰러진 그를 무감정하게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손을 내밀었다. 일어나라 황태산. 아직 오늘 훈련 끝나지 않았다. 황태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자신을 내려다보는 차유리의 눈에서 그는 처음으로 경멸이나 조롱이 아닌 다른 것을 읽었다. 그것은 상대를 인정한 전사가 패자에게 보내는 아주 희미한 존중의 빛이었다. 그는 망설이다가 마침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단단하고 굳은 살이 박인 그 손을 잡고 일어서는 순간 황태산의 시대는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다. 그리고 2학년 3반의 새로운 시대가 바로 그 손 맞잡음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황태산이 차유리에게 완전히 굴복한 이후 2학년 3반은 놀라운 속도로 안정되기 시작했다. 절대 권력이 사라진 자리에는 시스템과 규칙이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이제 차유리의 지시가 없어도 스스로 분대를 이끌고 훈련했으며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기 시작했다. 그들의 에너지는 더 이상 파괴가 아닌 성장을 향해 흐르고 있었다. 진정한 시험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다. 점심시간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졌다. 김민우가 혼자 매점에 다녀오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빵 셔틀이 아니었다. 매일 반복된 훈련으로 그의 몸에는 제법 근육이 붙었고 더 이상 어깨를 움츠리지 않고 똑바로 걸었다. 그때 학교 후관의 인적이 드문 곳에서 익숙한 광경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3학년 불량 학생들이 1학년으로 보이는 학생 한 명을 둘러싸고 돈을 빼앗고 있었다. 야, 돈 더 없냐? 이것밖에 안 돼? 죄송합니다, 선배님. 이게 다예요. 예전에 김민우였다면 못 본 척 고개를 돌리고 도망쳤을 것이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온몸의 세포가 도망치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차유리의 목소리가 울렸다.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들지 마라. 그의 발걸음이 멈췄다. 김민우는 혼자서 덤비는 것이 무모한 짓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훈련받은 대로 행동했다. 즉시 몸을 돌려 자신의 지휘 계통을 찾아 뛰었다. 그가 도착한 곳은 2학년 3반 교실이었다. 분대장, 박용식 분대장. 점심을 먹고 있던 박용식과 다른 분대원들이 김민우를 쳐다보았다. 그의 다급한 목소리에 모두의 얼굴이 굳어졌다. 후관에서 3학년들이 1학년 돈 뺏고 있어. 교실의 공기가 순간 무거워졌다. 귀찮은 일에 엮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 하지만 모른 척할 수 없다는 양심의 소리가 충돌했다. 만약 예전 같았다면 박용식은 신경 꺼, 우리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는 분대장이었다. 분대원의 보고를 무시할 수 없었다. 그들은 망설이다가 교실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던 황태산을 쳐다보았다. 그는 이제 반의 왕이 아니었지만 여전히 모두가 인정하는 가장 강한 존재였다. 황태산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자. 그 한마디에 2학년 3반 학생 20명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은 우르르 복도를 달려갔다. 하지만 예전처럼 소란스러운 발걸음이 아니었다. 훈련을 통해 다져진 절도 있고 목적성이 뚜렷한 움직임이었다. 그들이 후관에 도착했을 때 3학년들은 여전히 1학년 학생을 괴롭히고 있었다. 어이, 저 새끼들 2학년 3반 아냐? 쓰레기장 놈들이 여긴 왜 와? 3학년 중 한 명이 그들을 보고 비웃었다. 하지만 비웃음은 오래가지 못했다. 2학년 3반 학생들은 아무 말 없이 훈련받은 대형대로 3학년들을 둘러쌌다. 공격하지도 욕을 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빈틈없는 벽을 만들어 그들을 포위했을 뿐이었다. 한 명 한 명은 별 볼 일 없을지 몰라도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20여 명의 집단이 뿜어내는 위압감은 상상을 초월했다. 3학년들은 당황했다. 이건 그들이 알던 오합지졸 쓰레기들이 아니었다. 뭐야, 이 새끼들 단체로 돌았나? 그들이 소리쳤지만 2학년 3반 학생들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빛은 싸우겠다가 아니라 우리의 구역에서 우리의 후배를 건드리지 마라고 말하고 있었다. 결국 기세에 눌린 3학년들은 욕설을 몇 번 내뱉더니 침을 뱉고는 자리를 떴다. 포위가 풀리자 겁에 질려있던 1학년 학생이 멍하니 그들을 쳐다보았다. 박용식은 퉁명스럽게 그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2학년 3반으로 와라. 알았냐? 그들은 영웅처럼 으스대지 않았다. 그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했다는 듯 묵묵히 교실로 돌아왔다. 교실 문 앞에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차유리가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그녀는 그들의 어깨를 두드려주지도 잘했다고 칭찬하지도 않았다. 그저 교실로 들어서는 그들을 향해 아주 천천히 단 한 번 고개를 끄덕여 주었을 뿐이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 어떤 칭찬이나 보상보다 그 한 번의 끄덕임이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 우리는 옳은 일을 했다. 우리는 동료를 구했다. 우리는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니다. 독고 고등학교의 문제아 집단 2학년 3반은
그날 처음으로 학교의 수호자로서 첫걸음을 내디뎠다. 시간이 흘러 겨울의 문턱, 독고 고등학교는 축제를 앞두고 들떠 있었다. 예년 같았으면 축제는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이었다. 외부 불량 서클의 침입, 음주, 폭력 사건의 온상.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2학년 3반이 있었다. 그러나 2025년의 축제는 무언가 달랐다. 학교 전체의 불안이 아닌 안정된 기대감이 흐르고 있었다. 변화의 진원지는 역시 2학년 3반이었다. 그들은 인간 만들기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8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문제아가 아니었다. 그들은 스스로를 돋보고 가디언즈라 불렀다. 축제 준비 기간 2학년 3반은 다른 반처럼 먹거리 부스나 귀신의 집을 준비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자발적으로 축제의 질서 유지 및 운영 지원팀을 자처하고 나섰다. 검은색 후드티를 맞춰 입고 무전기를 하나씩 찬 채 학교 곳곳을 누비는 그들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든든했다. 운영팀의 총괄 리더는 황태산이었다. 그는 더 이상 주먹으로 군림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특유의 카리스마와 상황 판단 능력으로 동료들을 지휘했다. 2분대 강당 입구 혼잡하다. 동선 확보해. 3분대 주차장 쪽 외부인 출입 통제 강화하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그의 무전 지시는 간결하고 정확했다. 축제 첫날 다른 학교 학생들과 시비가 붙을 뻔한 아찔한 순간이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황태산이 가장 먼저 달려가 주먹을 날렸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싸늘한 눈으로 상황을 제압하며 말했다. 여긴 독고고 축제다. 즐기러 온 거 환영하고 시비 걸러 온 거면 정중히 사양한다. 문제 일으키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즐기다 가라. 그의 목소리에는 상대를 찍어 누르는 폭력이 아닌 질서를 수호하는 자의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상대는 그의 기세에 눌려 결국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다. 황태산은 폭력보다 더 강한 힘이 책임감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물류 및 시설 지원은 박용식이 총괄했다. 그는 자신의 힘을 이제 약한 학생들을 위해 썼다. 다른 반 여학생들이 무거운 짐을 옮기지 못해 낑낑거리고 있으면 말없이 다가가 번쩍 들어 옮겨주곤 했다. 퉁명스러운 표정은 여전했지만 그의 등 뒤로 고마워요. 라는 인사가 따라붙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김민우였다. 그는 가디언즈 응급센터라는 부스를 만들어 운영했다. 가벼운 상처를 치료해주고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의 안내를 도왔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고 그의 얼굴에는 그늘 대신 부드러운 미소가 자리 잡았다. 한 여학생이 다친 발목을 치료받으며 수줍게 말을 걸자 그는 당황하지 않고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다. 그의 세상은 더 이상 어둡지 않았다. 그리고 이 모든 역사를 기록하는 이는 이준호였다. 그의 캠코더는 더 이상 누군가를 조롱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었다. 그는 축제 기간 내내 학교 곳곳을 누비며 학생들의 웃음, 노력, 우정의 순간들을 렌즈에 담았다. 그는 이제 자극적인 가십이 아닌 따뜻한 이야기에 더 큰 가치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 축제 마지막 날 밤 폐회식에서 갑자기 모든 조명이 꺼졌다. 그리고 강당의 대형 스크린에 영상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다. 이준호가 만든 영상이었다. 영상은 엉망진창이었던 과거 2학년 3반의 모습으로 시작되었다. 차유리에게 우유를 붓던 그날의 충격적인 장면도 편집 없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화면은 지옥 같았던 첫 훈련의 날로 이어졌다. 흙바닥을 구르고 비명을 지르고 서로를 원망하던 모습들. 하지만 영상은 점점 변해갔다. 뒤처진 동료를 부축하고 함께 땀 흘리며 처음으로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으며 어색하게 웃던 모습. 후배를 구하기 위해 하나가 되었던 그날의 비장한 뒷모습. 그리고 마침내 축제를 위해 헌신하는 지금의 모습까지.
영상의 배경에는 잔잔한 음악과 함께 이런 자막이 흘렀다. 우리는 길을 잃었었다. 우리는 괴물이었다. 한 사람이 찾아왔고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과 마주했다. 강철은 수없이 두드려야만 만들어졌다. 영상이 끝나자 강당은 눈물바다가 되었다. 학생들과 교사들, 그리고 축제를 구경하러 왔던 학부모들까지 모두가 스크린 속 기적 같은 변화에 감동했다. 그때 객석에 앉아있던 황진규 의원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아들의 모습을 담담히 지켜보던 차유리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사람들 앞에서 깊이 허리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 아들을 아니 철없던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와 감사에 차유리는 그저 말없이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마침내 차유리의 1년 계약 기간이 끝나는 종업식 날. 2학년 3반 교실에 이제는 늠름한 3학년이 될 28명의 학생들이 그녀 앞에 도열해 있었다. 차렷. 선생님께 경례. 황태산의 우렁찬 구호에 28명의 학생들이 완벽한 각도로 허리를 숙였다. 선생님, 1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차유리는 말없이 그들을 둘러보았다. 처음 만났던 날의 그 오만하고 위태롭던 소년들은 이제 없었다. 그 자리에는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질 줄 아는 단단한 눈빛을 가진 청년들이 서 있었다. 박용식이 앞으로 나와 그들이 직접 만든 선물을 내밀었다. 그것은 학교 기술실에서 직접 불로 달구고 망치로 두드려 만든 투박한 강철 명패였다. 명패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강철은 두드릴수록 단단해진다. 제자 1동, 2학년 3반 올림 응. 그 순간 천하의 차유리의 눈가에도 아주 희미한 물기가 어렸다. 종업식이 끝나고 교장 선생님이 그녀에게 정식 교사 채용 계약서와 학생 생활지도 부장이라는 직책을 제안했다. 차 선생님 같은 분이 우리 학교에 꼭 필요합니다. 아이들을 위해 남아주시겠습니까? 차유리는 대답 대신 창밖을 내다보았다. 운동장에서는 이제 3학년이 된 그녀의 제자들이 후배들을 이끌며 자율적으로 체력 단련을 하고 있었다. 그들이 만들어낸 건강한 규율과 문화는 이제 학교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녀가 없어도 시스템은 살아 움직일 것이다. 그녀는 손에 든 강철 명패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교장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입가에 지난 1년간 단 한 번도 보인 적 없었던 아주 옅고 부드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제가 할 일은 아직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긍정이었다. 그녀는 더 많은 원석을 강철로 만들기 위해 이 전쟁터에 남기로 결심했다. 몇 년 후 독고 고등학교는 더 이상 문제 학교가 아니었다. 학생 자치 규율과 선후배 멘토링이 가장 잘 정착된 명문고로 탈바꿈했다. 그리고 그 전설의 중심에는 강철의 여교사 차유리와 그녀가 만들어낸 최초의 강철, 독고고 가디언즈 일기 2학년 3반의 이야기가 있었다. 텅 빈 2학년 3반 교실. 벽에는 여전히 그 강철 명패가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한편의 위대한 전쟁 기록이자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단련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영원한 증표였다. 강철의 교실은 그렇게 전설이 되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